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다가 오랜만에 어제 일요일 쉬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끔 말씀드립니다. 절약생활, 저축하는 생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회는 절약을 하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게 아니라 절약하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슨 기회를 말씀드리냐면 경제적 자유라는 기회입니다.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돈을 쓰는 그런 맛,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욕망을 희생을 해야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절약, 저축, 근검 절약 생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돈을 쓰고 싶은 그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그 욕망을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결국에는 참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생활을 합니다. 그 월급을 주는 주체, 그 월급 주는 사람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나의 하루 일과가 좌지우지됩니다. 이것은 그 월급 받는 개인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 얼마큼 많이 했는지, 타고난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교육 잘 받았는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월급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하루 일과가 좌지우지됩니다. 현재 모아둔 돈은 없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큰 돈을 벌 기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기회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모아둔 돈도 얼마 없어요. 절약, 저축하는 습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자산가들이 그 부자가 돼가는 과정에,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액수, 금액에 관계없이 절약을 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절약하고 그 저축하는 습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경시해서 평생을 단조롭고 고된 근로소득만으로 생활만 한다면 근로소득 언젠가는 끊깁니다. 누구든지 끊깁니다. 그 근로소득이 끊기는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말 이 근로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나갈 것인지 그 몇십 년 동안 그거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됩니다. 우리 힐링가족분들은 모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저축하는 습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습관의 그 법칙, 습관에 대한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이런 교육이 부모, 학교 이런 곳에서 배워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녀에게 소비의 습관을 심어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축하는 습관이라는 그 가치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은
부모가 제대로 저축에 대한 습관, 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절약을 왜 해야 되는지,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일반인에게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10만 원, 100만 원을 만약에 주었다고 칩시다. 갑자기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10만 원,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쓰지? 이걸로 무엇을 사지? 이것을 어떤 걸 사야 내가 기분이 좋을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머리에 꽉 차요.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돈을 저축할 생각은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 만에 그 돈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데 이거는 결심, 의지 꼭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 효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이 투자나 이런 절약 생활이나 한 번만 얘기해서 누구든지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주입이 돼야 됩니다. 나의 뇌리에, 나의 가슴에 반복적으로 자꾸 이러한 말들이 들어와야만 실행을 하게 되고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 효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독립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개인의 소득, 한 달에 200만 원 벌든 500~600만 원 벌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간에 경제적인 독립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예외는 뭔가 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돈을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상속받는 사람,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겠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외로 말씀을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독립이 없는 한 진정한 자유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현재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 평생 매일매일의 출근 정해져 있죠?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사실 끔찍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평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생의 그 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당연히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른 법칙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돈이 있어야 됩니다. 큰 목돈을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리길 한 걸음부터 절약을 하고 그 돈을 저축을 하는, 당연히 저축이라는 것은 은행 저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서로들 다 알고 계시죠? 결과 분명히 이거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 효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하루하루 근검 절약을 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